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하루 전인 19일 워싱턴 DC의 경기장에서 열린 마가 축하 집회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전했습니다. 그는 4년을 부패한 정책 때문에 미국이 쇠락한 시기로 규정하고 기나긴 4년가의 미국의 쇠락은 막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바이든의 급진 명령을 20일 날 전부 폐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스위스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포럼 총회의 주제는 지능형 시대의 협력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진보된 기술의 활용과 그 이면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조선업체 빅3가 지난해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는 추세적인 요인의 고가 선박 수주 확대와 신조선가와 환율 상승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경북 포항지는 독일 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한고래 시추 보조 항만인 영일항만에서 시추 보급선 하역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영일항만에서는 진행된 시추 보급선 하역 작업은 시추에 필요한 주요 기자재 중 일부를 선적해 대한고래 지역까지 운송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여전히 쉬어가는 흐름들 연출되고 있죠. 외국인 쪽으로의 매도 물량들도 4천억 원이 넘어가는 물량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외의 섹터군들이 우리 시장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떤 히스토리로 흘러갔는지요. 마감 시장 30분 앞두고 종가 형성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어떤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지 주요 종목군의 흐름들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독 빨간불을 나타내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장 초반 그리고 장 후반 들어서도 그 수급적인 면이 단단하게 지켜져 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5%가량 상승하고요. 삼성 SDI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의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소재주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된다는 건데요.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은 4거래 연속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들이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 드실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수급 현황 체크를 해보시고요. 반면에 반도체 투톱은 오늘 쉬어가는 양상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장초 대비해서도 큰 변동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나 또 금융주들은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평가된 밸류 매력으로 금융주를 손꼽는 증권사들의 리포트들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 KB금융은 0.1%, 신한지주는 1%가량의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러브콜을 받았었던 네이버는 오늘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일 정도, 20일 정도의 집계를 해보면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의 추가적인 모멘텀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도 일부는 쉬어가는 흐름도 보여주고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은 수출 소식들 그리고 수주 소식들 좀 전해지면서 흐름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주인 셀트리온은 0.6%가량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 아연 쪽에 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급등락을 좀 반복하면서 장 후반 들어서는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됐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변동성에 여전히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들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역시나 계속되는 좋은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감 시장과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죠. 오늘도 저희가요 시장 전략들 다양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또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쇼쇼쇼 2부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은 탄력 나타내주고 있는 시장이라서 그나마 하락폭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물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전반적으로 미 증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형태에서 국내 증시 굉장히 좀 잘 버텨줬거든요. PPI하고 CPI 지수 잘 나오면서 미 증시도 이제 방향을 좀 돌리는 상황이고 좋은 흐름이 금요일 날 만들어졌는데 이제 국내 증시 조금 아쉬운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 한 4천억 넘게 지금 코스피에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도 2천억 넘게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이번 주에 일본에서 금리를 갖다가 인상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8월 5일 날 네. 그 엄청난 장을 한번 겪어봤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렇죠. 그런 현상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좀 하는 부분들이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내 준다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환율인데요. 환율이 1,480원을 이제 돌파를 했다가 지금 현재 1,450원을 살짝 이탈하는, 그러니까 추세를 지금 약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1,440원대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아래로 방향을 좀 잡아준다라면 환율은 점진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이렇게 유입될 수 있는 요인들은 만들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환율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니까 원 달러가 지금 굉장히 약세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된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싸게 살 수 있고 요 환 차익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환율이 뭐 1,3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온다라면 또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뭐 강달러 기조가 이제 좀 꺾여야지 그런 흐름들이 나와질 수 있는 네.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전에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다가 취임 이후에는 이제 달러가 좀 약세로 변화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뭐 국내 증시 뭐 워낙 많이 빠져서 이제 바닥권에서 돌리는 그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흐름들이 중간중간에 노이즈들은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전형적인 그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할 때 시장이 이제 강세장으로 가기 전에 나오는 현상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순환이 엄청 빠르게 맞아요. 일어나면서 이제 바닥에 있는 것들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막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국내 증시 적극적으로 좀 공략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시장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또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또 오늘 시장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따른 전략들 저희가 계속되는 프로그램 통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핫 섹터, 핫 종목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또 유망한 섹터 안에서 두 가지 종목 예스 올 노로 여러분들에게 시장 전략들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또 기대하시는 코너인 만큼요.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핫섹터 핫 종목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한번 그러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핫섹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서요. 시장의 전략들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낙폭 과대로 많이 빠져 있던 섹터 중에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섹터가 있거든요. 바로 반도체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뭐 중순부터 해서 바닥을 좀 잡기 시작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방향을 좀 괜찮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삼성전자만 지금 약간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네, 맞아요. 소부장 쪽이나 아니면 이제 그 HBM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보면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뭐 반도체 쪽도 굉장히 좀 강한 네, 흐름들, 맞습니다. 저전력 반도체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의 순환이 돌면서 좀 괜찮은 흐름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반도체 섹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두 가지 종목 나왔는데요. 하나 마이크론과 테크윈 같은 경우에 예스 올 노로 일단은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두 종목 다 예스를 예스.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인적 분할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하락세가 크게 나온 상황인데 저는 절호의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반도체 섹터 단에 보게 되면 실적은 잘 나오는데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가격이 싸져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실적 자체가 작년 한 해, 뭐 2020 한 해 동안 잘 나오고 올해 2025년도에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올해도 실적이 더 좋아지고 내년에도 더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바닥에서 턴을 해서 돌리는 상황에서 이런 인적 분할이라는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 이거는 뭐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 하나 마이크론의 인적 분할이 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분할되면서 기존의 주주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았던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악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지만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있는 회사를 두 개를 쪼개서 다시 상장을 시키는데 기존 주주분들은 그 비율만큼의 주식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혀 변하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기업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한 두 가지 드리면요. SK D&D에서 SK 이터닉스가 분할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수화학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인적 분할을 했죠. 두 회사 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를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보여줬어요. 물론 뭐 그때 당시에 뭐 하나의 시장의 트렌드로서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될 거야라는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 기업이 저평가라는 거, 그리고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현재 반도체 섹터가 턴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 마이크론 뭐 이런 기업의 안정성도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하는 부분에서 섹터까지 괜찮은데 시장도 이제는 바닥을 치고 돌리는 시점에 저가 매수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에 관한 예스 의견들 주셨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의 낙폭이 또 기회로 보여진다라는 것처럼 좀 들리기도 합니다, 대표님. 네네. 그래서 앞으로 또 시세 탄력들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테크윙 쪽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던가요, 테크윙 같은 경우? 테크윙은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HBM 관련된 이슈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테크윙 역시나 2025년도 올해 가이던스 자체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실적이 증가하고 굉장히 이제 탄탄한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작년 뭐 여름부터였죠. 6, 7월부터 해서 시장이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받다 보니 가격이 싸져 있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접근하시면 되는데
일단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동안에 뭐 2차 전지라든지 네. 바이든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던 것들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가 많은 뭐 집중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또 뭐 보조금을 안 준다든지 반도체 또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우려는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중국에 대한 규제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AI 시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의 뭐 AI 칩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필요해요. 그걸 이제 HBM으로 뭐 이렇게 쌓아서 만드느냐 아니면 뭐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 뭐 CXL이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뭐 사용 방식이 달라질 뿐이지 결국은 메모리 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반도체가 만드는 장비도 필요하고 소재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단에서의 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증시에서 엔비디아도 지금 방향을 다시 돌려서 신고가로 가는 그런 흐름 속에 있고 SK하이닉스 주가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그에 따라서 뭐 국내 증시에 HBM 관련된 주가들,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들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테크윈 같은 경우에 갭 띄워놓고 이렇게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저항단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치고 가는 흐름은 안 나오고 하루 정도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 다 좋은 흐름 앞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반도체 관련주 중에 하나마이크론과 테크에 관한 전략들 잡아봤다면 또 이어지는 핫섹터도 바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핫섹터 바로 한번 좀 열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핫섹터 yes or no는 유리 기판 쪽인데 사실은 너무나 뜨거웠던 섹터여서 지금 시점에서 전략들도 궁금한데 네. 우선은 저희 종목단의 흐름들 먼저 볼까요? 두 종목 yes or no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유리기판 쪽 필옵틱스, JNTC 두 종목을 일단 선정을 했는데 저는 일단 필옵틱스는 no, 네. 그다음에 JNTC는 yes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하나 그럼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유리판 전반적으로 저는 뭐 섹터 테마라고 했을 때 yes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5년도를 굉장히 뜨겁게 달굴 수 있다. 특히나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정이 나오면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해야 되는데 왜 필옵틱스는 노냐? 내일 당장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시세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뭐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모멘텀적으로 보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유리기판의 스토리를 보나 추세적인 상승 흐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노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단기 과열 지정 예고라고 해서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예고가 붙는데 여기서 시세가 한 번 더 나오면 단기 과열로 들어가요. 그러면 지정이 됩니다. 단기 과열 지정이 되면 30분마다 한 번씩 이제 거래가 되고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걸리게 되면 뜨게 되면 공시로 그 다음에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한 4, 5 거래일 정도는 옆으로 횡보를 하든 아니면 가격 조정을 조금 받던 이렇게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오늘 보면 뭐 SKC라든지 기존에 이제 강했던 뭐 필옵틱스, 그 다음에 YC캠 이런 기업들이 시세를 줬다가 이제 조금 쉬어가는 그림으로 바뀌었거든요. 대신에 후발주자들, 그러니까 그동안 좀 움직임이 덜했던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대장으로서 먼저 치고 올라갔던 섹터가 약간 쉬어가는 동안에 이 섹터 내에서의 순환이 돌면서 키 맞추기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옵틱스는 많이 올랐고 여기서 한 며칠 쉬어간다. NO라는 대답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JNTC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시세가 거의 안 나왔죠. 박스권 흐름을 나오다가 오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로 이제 알려져 있고 이게 이제 올해 뭐 하반기부터 해서 뭐 베트남의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양산은 2026년부터 들어갈 건데 뭐 어찌 되었던
기대감에 주가는 상승을 하고 지금 유리기판이라는 생태 자체가 현실로 다가와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후발주자들은 조금 더 시세 탄력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또 시간이 지나서 후발주자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뭐 지금 대장으로 움직였던 것들이 또 움직이고 그래서 섹터 유리기판에 대한 전체적인 뷰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필옵틱스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 JNTC는 이제 상승이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또 필옵틱스와 JNTC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유리기판 쪽에 관한 전반적인 동향들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탄력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추가 탄력이 나올까에 관한 의문도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제가 12월 달부터 이제 유리기판이 이 AI 스토리에서 필수적으로 게임 맞아요. 체인저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뭐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 결국은 이 전력이 문제입니다. 지금 AI 칩이 부족하냐 하면 칩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얘기하기에 AI 칩은 충분하다. 사고 싶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칩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없어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 이 칩들을 돌리는 데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만들어서 지어서 돌리면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전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SMR이라는 원전에다가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게 원전이 뭐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건설하는 데 시간도 걸릴 거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뭐 연에 20% 30%씩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만들어 놓고 안 쓰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한정된 전력으로 돌릴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전력을 줄이면 그 줄이는 개수만큼의 또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유리기판의 장점이 결국은 이 사용하는 전력량을 한 40%에서 절반 가량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형광등, 백열등 쓰다가 형광등으로 바뀌고 또 형광등에서 지금 LED 등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그 이유는 가격은 더 비싸지만 이게 잘 부서지지 않고 내구성도 그러니까 오래 쓸 수 있고 밝기도 밝고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전력을 적게 먹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트랜지스, 그러니까 속도 자체도 4배 정도 빠른, 그러니까 성능도 좋은데 전력도 적게 먹고 그런 관점에서 유리기판은 필수적으로 지금 빅테크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ASIC 주문형 생산 반도체를 만드는 브로드컴에서 요구를 갖다가 우리 채택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 똑같은 시장에 지금 뛰어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CES에서 그 최태원 회장이 젠슨왕 회장을 만나고 온 이후에 방금 팔고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네. 했단 말이죠. 결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기판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기술로 개발되어 왔으나 가격적인 면에서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 굳이 저거 써야 돼라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면 지금은 이걸 써야지 경쟁력이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스토리 전체적인 이 메가 트렌드에서 필수적인 부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판단에서 저는 이게 이제 기존의 우리 플라스틱에서 유리기판으로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어느 정도만 더 받쳐진다라고 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판,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판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바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전력이 적게 먹어요.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 한번 충전해서 기존에 쓸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고 노트북도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고 충전 안 하고도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들 같은 경우 전력을 덜 먹겠죠. 그래서 효율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에서의 기술 발전 단계에 있는 게임 체인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또 계속되는 시장의 탄력들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상용화 시점도 중요하겠지만은 또 대기업들이 뛰어든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자체가 또 계속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표님, SKC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가 올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상용화 시점이 다가오면은 또 한 번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납품이 시작됐다라는 기사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유리기판을 장착한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뭐 젠슨 왕이 그 실적 컨퍼런스 하면 맨날 뭐 이상한 거 들고 나오잖아요. 새로운 제품들. 거기에 유리기판이 딱 달려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반도체가 꼽혀 있고 그렇게 되면 충분히 또 시세 탄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SKC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회사죠. 이제 조인트 벤처로 만든 앱솔릭스라는 그 회사에서 유리판을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숫자가 이제 찍히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주가 탄력은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BM이 확 뜨면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와 유사하게 흘러갈 거다. 그리고 그 HBM의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다 수혜를 받았듯이 이 유리기판의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다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유리기판 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그냥 우리 개발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뭐 앱솔릭스라는 그 기업의 밸류 체인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필옵틱스, 그다음에 뭐 YC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가장 먼저 강하게 올랐던 거니까 그런 것들이 조정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계속되는 SKC 관련한 유리기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 특징주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고영이 상한가에 양착을 했습니다. 뇌 네. 수술용 로봇이 이제 미국 FDA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와서 네네. 이것도 또 새로운 섹터로 떠오르는 걸까? 물론 로봇주들은 이미 탄력이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의료용 로봇 관련해서의 또 선별적인 상승이 계속 나와줄지 한번 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뭐 미래에 대한 스토리잖아요. 네. 우리 로봇 섹터가 최근에 램보 로보틱스 지금 신고가로 잘 가고 있는 흐름이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AI는 로봇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그 루닛이라는 기업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AI를 활용해서 진단을 할 때 뭐 AI가 더 진단을 잘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 AI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의료 쪽에 활용되는 로봇을 활용되거나 가장 그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쪽이 바로 이쪽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의료 쪽에 사용되는 AI 아니면 의료 쪽에 사용되는 로봇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금 뭐 각종 수술에 로봇들 활용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충분히 요거는 이제 좀 모멘텀이 또 붙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큐렉소라는 기업도 이제 로봇 수술 관련된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그 기업도 오늘 고영이 이제 급등하면서도 같이 움직임이 만들어졌고, 또 미국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에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뭐 고용 같은 경우는 미국 FDI 인허가 획득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상한가에 바로 직행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것도 하나의 테마로서 또 로봇 관련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핫섹터 전략들 같이 한번 잡아봤고요. 또 고영에 관한 이야기들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시장 준비를 해야겠죠. 내일 시장 이슈 TMI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슈 TMI는 K항공, 그 전에 미국의 항공주의 흐름들 보면서요. 오늘 K항공주에 관한 전략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시장 이제 마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시장 또 어떻게 형성될지 앞으로
앞으로의 방향성 잡는 데 중요할 것 같아서 마감 시장 본 이후에 마감 시장 전략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엇갈린 양상으로 마감 지어졌지만요. 지난주 대비해서 수급이 조금 아쉽습니다. 외국인 쪽으로의 매도도 4,200억 원가량 집계가 된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2차 전지주들이 강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하락 마감했지만 외국인 수급은 포착이 됐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다양한 시장 의견도 있을 것 같고요. 대표님과 함께 마감 시황 브리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제약바이오주들도 나쁘지는 않은 흐름들이었고 2차 전지 강했던 흐름인데요. 우리 시장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막판에 한 3시쯤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을 오늘 좀 순매수로 좀 전환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네요. 네. 네, 엄청나게 좀 많이 샀어요. 네. 2천억 정도 오늘 매도를 하다가 2,5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지금 마감은 뭐 마이너스 한 300억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 현물단에서의 차익 실현 뭐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하방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취임을 하는데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 오늘 취임 하루만 독재자가 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뭐 100여 개의 자기가 준비했던 법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막 인준을 하는 그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대미 무역 수지가 큰 그런 상황에서 좀 뭔가 안 좋은 스토리들이 나올 가능성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뭐 미증시 흐름을 봐야겠으나 취임식 지나고 나서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하고요. 일단 일본의 금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약간의 이런 박스권 흐름 아니면 뭐 완만한 상승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완만한 흐름들 계속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 행정명령을 앞두고 시장에 관한 관망세들은 좀 지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작을 뜨겁게 달궜었던 핫섹터들 하나하나 열어볼 텐데요. 자, 오늘 핫섹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핫섹터부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핫섹터입니다. 오늘의 핫섹터는 역시나 2차 전지 소재 쪽인데 네. 이 2차 전지가 이제 캐즘이 극복이 됐다.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시장에 나오고 이제 증권사 리포터에서도 조금씩 매수 리포트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게 네. 영향을 받아간 것 같은데 추세 전환이 될 수 있을지 그 포인트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추세 전환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게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셀 판매가 일단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마지막에 나왔던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를 보면 적자가 나와버렸단 말이죠. 보조금을 받고도. 그만큼 일단 산업의 뭐 동향 자체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의 이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보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 지금 반등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수익성이 조금 더 개선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형성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시장이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기관들 꽤나 저점단에서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조금 더 아직은 뭐 추세적으로 확실하게 변화가 나온 건 아니지만 몇몇 기업들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급등할 때 이렇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요. 한 차례 시세를 줬으면 그 뒤에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추세가 그래도 전환되는 모습들이다라는 부분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희망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두 번째 핫섹터도 바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핫섹터가 우리 시장을 또 이끌었었는지 보실 텐데요. 강관 쪽도 최근에 트럼프발에 관한 수혜들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강관에 관한 미국 수출량이 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강관은 다양한 곳에 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큰 폭은 아니지만 저점단에서 좀 올라오는 느낌들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대표님 보실 때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이제 좀 크게 오른 거 금요일 날도 꽤 올랐죠. 네. 이제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가 발의하는 그런 이제 뭐 법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들 기존에 이제 규제가 되어 있던 거를 철폐해 주는 그런 거에 대한 수혜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뭐 석유 화학 쪽에서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친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측면으로 접근을 했었고 민주당 쪽에서 공화당과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드릴 베이비 드릴 그 석유 가스 채취해서 많이 팔고 많이 써라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일단 석유를 더 채취를 한다 아니면 가스를 더 채취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강관 엄청 수요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한 가지 이슈를 더 생각해 보면 요거는 좀 마이너한 이슈긴 한데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기억나시죠? 동해 쪽에 지금 시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시추선이 그 기항지에 들어와서 오늘 그 선적을 한다 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강관들 또 필요한 것들 또 실어가고 하는 부분들도 뭐 영향을 조금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계속 좋을까요, 대표님? 기본적으로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관광 관련주들 있잖아요. 넥스트리나 휴스틸이나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요. 네. 거기에 밸류로 따지면 정말 싸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냥 대부분의 이쪽 철강 관련된 기업들은 이렇게 만년 저평가인 상태로 놓여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 사이클 산업에 뭐 놓여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마진이 적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그런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멘텀적인 플레이로만 지금 당장은 좀 접근을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숫자의 변화가 들어오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면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그냥 단기적인 플레이로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 핫섹터 봤다면요. 저희가 또 세 번째 핫섹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서요. 시장 전략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핫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핫섹터는 또 어떤 섹터들이 우리 시장을 좀 주도를 했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섹터들일지 보자면 역시나 온디바이스 AI인데 사실 HBM 쪽으로도 좀 묶이고요. 오늘 제주 반도체가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반도체 좀 중소형주 쪽으로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고영 같은 경우도 또 HBM 쪽으로도 엮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쪽 섹터 분들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사실 HBM 시세가 오전에 좀 올라올 때 그 제주 반도체라든지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상승과 함께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기업 자체가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제 검사 장비 뭐 이런 거 네. 만드는 회사라서 근데 이제 요게 뭐 오늘 다 같이 상승한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새롭게 나오는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이런 부분들 이제 장착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좋아지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가 먹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2023년도 말부터 해서 2024년도 초까지 해서 엄청나게 상승 보여줬었는데 그때 이제 스토리가 저전력 반도체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이게 많이 활용될 거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게 전력을 너무 많이 쓰면 뭐 배터리 금방 닳아버리면 우리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는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제주 반도체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고 한때 주도 뭐 반도체 이쪽 섹터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같은 이슈로 지금 한 번 더 불거지는 시점에서 오늘 대장주로 상한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앞서서 또 핫섹터에서도 이야기해드렸던 부분들이 연결고리로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마감 지어진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들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슈 TMI 바로 한번 살펴보면서 대표님과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보면서 시장 모멘텀들 잡아가면 좋을지 바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일단 지금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슈 TMI는 항공주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참 오늘 경영권 분쟁 이슈가 살짝 있긴 했었는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보시는 거죠? 네, 일단 그거랑 별개로 그냥 항공 섹터 자체를 우리가 좀 자체를. 한번 네.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국내에 항공사 하면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회사가 도산할 위기까지 내몰렸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채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 상승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은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미국 상황을 한번 보면요. 물론 뭐 미국 증시 뭐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항공주들이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델타 항공 같은 경우 이번에 호실적 발표를 했고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신고가 이외에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면을 이제 살펴보면 유가에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거든요. 지금 박스권에 딱 갇혀 있잖아요. 유가가 $70 뭐 내외로 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제 집권을 하는 시점에 기름 많이 뽑아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공급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유가는 뭐 여기서 급격하게 상승하기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라면 항공주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고정비가 이제 감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뭐 여행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실 미국에서 어떤 섹터가 상승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전혀 반영을 좀 못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항공 섹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최근에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슈가 있었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 승인이 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나올 것이고 기본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밸류를 찾아가는 그런 단계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또 있었잖아요. 저가항공에서.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한항공으로 다 표를 바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불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뭐 수요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뭐 대한항공이 이런 수혜들을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율이 이제 너무 높아서 여행객들이 뭐 여행을 안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통계를 보면요. 일본에 제일 여행 많이 가는 나라 대한민국. 그 인천공항이요. 네. 바글바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인천공항이. 여행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여행의 민족이고. 그 보면 네. 베트남에 가장 여행 많이 가는 나라 네. 대한민국. 맞아요. 태국에 가장 여행 많이 가는 나라 대한민국. 그 세 곳을 저도 다 가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아시아부터 해서 뭐 네. 유럽까지 뭐 여행의 민족이라고 해도 뭐 될 만큼 여행을 많이 가고 환율에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고환율이 어떤 여행의 수요를 갖다가 좀 잡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건 그냥 우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인 이제 여행객 수를 보게 되면 뭐 진짜 우려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환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달러의 강세가 서서히 이렇게 얕아지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안정을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한다라면 항공주 지금 저가단에서 공략해서 조금 길게 본다라면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시장도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딱 지금 접근하기에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괜찮은 게 항공 섹터고 그 중에서 1등주인 대한항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벌써부터 승부수를 공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도 준비한 시즌을 열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표님? 다시 한 번 더 좀 명확하게 좀 못을 박아주시죠. 어떤 승부수인지. 그래서 오늘 TMI 네. 열어주시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쪽이었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조금 받아볼까요, 네. 대표님? 대한항공 지금 조정을 좀 꾸준히 받아오고 있었는데 뭐 어제 이제 방향을 좀 돌리는 21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24,000원 위로 지금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요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보시고요. 23,800원부터 손절가 22,900원 사이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면 이건 굉장히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거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 원인데 월봉상 저는 뭐 앞에 2021년도 고점 있죠. 요 구간 넘어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대한항공이 이번에 또 인수합병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되진 않을까요? 그 부분들이? 그 왜 이제 뭐 승자의 저주 네. 해서 이렇게 부채가 너무 큰 기업들을 먹었을 경우에는 인수를 했잖아요. 네. 문제 생기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코로나19 같은 게 한 번 더 터지는. 네. 그래서 전 세계 여행객 수요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 굉장히 좋게 나올 거고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사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조금 부정적인 거거든요. 독점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경쟁이 일어나야 네. 더 좋은 건데 맞아요. 어쨌든 이제 독과점적인 약간 지위에 있다 보니까 뭐 가격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의 주가 흐름이나 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님의 승부주까지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과는 인사하면서 저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